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예요. 알면 받을 수 있는데 나만 못 받으면 아쉽잖아요. 공짜로 가발을 넣는걸요. 안녕하세요, 다나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6년 동안 암 치료 중 받았던 암 환자 지원 정보 3가지를 공유하려고 해요. 알면 받을 수 있는데 나만 못 받으면 아쉽잖아요. 사이트나 신청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종종 보여드렸던 진료비 계산서에 산정특례라고 적힌 항목이 있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저처럼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하게 되는 중증 질환자의 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예요. 대상은 암 환자, 중증 화상 등 중증 질환자, 희귀 및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결핵, 잠복 결핵 질환 등의 질환을 가진 분들이 해당이 돼요. 다만 건강보험이 가입돼 있거나 위의 질환들의 피부양장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중증 환자 적용이 되면 병원비의 0에서 10%만 부담하는데 암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병원비의 5%입니다. 참고로 질환별로 제도 유지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암 환자는 5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특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암 환자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도 올해 6월에 발병 5년째라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쭤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알아서 연장해 줄 테니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따로 신청하진 않았고 조직검사 결과에서 암이 확진되자 병원에서 교수님이 바로 중증 환자 적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적용이 된 금액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암 진단이 되기 이전의 검사 등으로 사용한 병원 비용도 중증 환자 적용된 가격으로 바로 측정이 되어 차익만큼 환불받았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책 제도, 건강보험 제도 안내, 키워드에 산정특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혈액암협회의 투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구매를 했던 용품이 뭘까요? 바로 가발입니다. 주위 친한 여성 암 환자들에게 물었을 때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머리가 빠지는 거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머리 빠지는 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물론 탈모가 되지 않는 항암제들도 있지만 여성형 항암제는 탈모가 되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박땡땡 위그에서 첫 가발을 구매했는데 인모 가발이라 비싸서 엄청 아껴서 중요한 날에만 쓰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 환자 카페 글을 보다가 우연히 가발 지원 사업이 있다는 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신청을 했어요. 지원 대상은 암 투병 중이거나 항암 치료로 인해 탈모이신 환우분들입니다. 신청 방법은 4가지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원할 때는 홈페이지 신청이 없었는데 새로 생겼네요. 저는 제출 서류들을 메일로 보냈어요. 제가 가발 지원을 받은 시기는 2년 전이었는데 이때 머리 방사선을 한 후라서 왼쪽에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제출 서류와 함께 현재 모발 상태를 확인하는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잊은 듯이 있으니 며칠 후에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원 매장에 방문해서 원하는 가발을 피팅 후 지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디케어 제품 지원을 신청하여 모다모다 샴푸를 지원받았어요. 제가 요즘 사용하는 에가닉 제품도 있어요. 암 환자가 되고 구강세포들이 예민해져서 일반 치약을 쓰면 입이 너무 아픈데 에가닉 제품을 쓰면 안 아프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제가 지원받은 가발이나 바디케어 제품 말고도 헌혈증이나 건강식품 등 여러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제출 서류가 많다고 귀찮을 수 있지만 공짜로 가발을 넣는걸요. 신청 방법이나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혈액암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병 지원, 가발 지원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에서 지원하는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들,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줍니다. 암 환자도 이에 해당됩니다. 저는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약 8년간 국민연금을 내던 직장 가입자였어서 지급 조건이 충족됐어요. 월 급여 금액은 노동력 손실 정도에 따라 나뉘는 장애 등급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월 평균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장애 등급은 이 표의 기준에 따라 1에서 4급으로 나뉩니다. 구분 1이 4급이며 4번이 1급으로 봅니다. 장애 등급이 1에 가까울수록 월 연금 금액이 많아집니다. 저는 작년 초에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처음 장애연금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발병한 지 3년 반이나 지나서 그동안 못 받은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발병 시기로부터 신청월까지 합산 금액을 일시불로 주고 이후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마다 연금이 지급됩니다. 구비서류는 병명에 따라 달라서 악성 신생물 장애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 경과 시점에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신청할 쯤 돼서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가 다 준비되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면 담당자가 정해지는데 누락된 추가 서류 등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니다. 장애연금도 5년마다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저도 5년이 지나서 올해 초 새로 제출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성격이라서 연락 온 장애연금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추가 구비 서류를 물어봤어요.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직전 6개월 이내의 진단서와 소견서입니다. 신청 방법이나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금 정보, 알기 쉬운 국민연금, 연금 종류 및 청구, 장애연금 이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뉴라스타 약제비 지원받은 곳도 있지만 이건 비급여로 적용이 되었을 상황에만 적용된 것이고 금액이 워낙 비싸서 주사를 처방받았을 때 병원에서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래서 따로 영상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채널 소개에 있는 메일로 연락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은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